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이 보약입니다. 어차피 좋을 거니까 미리 좋아요 누르고 시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적 경제 기업 탐방 두 번째 순서입니다. 한국 IT 서비스계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봐야 돼요. IT 서비스 협동조합 유선태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사장님 제가 뵌 게 서울대 경영대하고 한국협동조합 창업경영지원센터하고 합동으로 한국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자격을 주는 그런 협동조합 전문가 과정, 네, 이 교육을 할 때 뵀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뭐 댕부리 협동조합이라고 자그마한 협동조합의 사무국장 대표도 아니고요. 네. 조그만 협동조합의 사무국장 직책으로 참여를 했는데 보니까 IT 서비스 협동조합의 이사장 자격으로 참여를 하셨어요. 그때도. 네, 맞습니다. 네.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셨고요. 네,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네. 어쩌다 이렇게 IT계의 거물이 되셨어요? 제가 사실은 이 컴퓨터 공학은 전공을 그 전에 사실은 저희가 어렸을 때 92년도, 93년도 이때쯤에는 네. 그 전산 직업 전문 학교라는 게 있었거든요. 사실은 제가 그 과정을 거쳐서 네. 전산 전문 학교에서 그 2년제 네. 그 전산 전문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예. 그다음에 사실은 이 공학 전공은 개인적으로 사실은 그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공부를 해서 예. 이 사실은 이 컴퓨터 쪽에 관련된 일을 네. 그때부터 미래를 사실은 제가 뭐 보는 눈이 있었던 건 아니고 예.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그걸 해야겠다는 생각에 의해서 제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컴퓨터 게임 하다가 빠진 거 아니었어요? 지금도 사실은 게임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게임 하는 컴퓨터들을 잘 만들어주기는 하는데 제가 게임을 잘하지는 않습니다. 야, 그런데 혼자서 그렇게 독학을 통해서 네. 공부를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만 이게 개인적으로도 고객을 한번 해봤잖아요. 네. 공식적인 어떤 노트북 회사의 공식적인 AS 센터에서 못 고치는 거를 제가 안양을 들고 갔더니 고쳐주셨어요. 네. 오, 되게 대단한 선수세요. 그게 이제 제가 개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네. 저를 도와주는 옆에 이제 네트워킹이 잘 돼 있는 거죠. 이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네. 옆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 또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때도 이렇게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갖췄다고 보는 겁니다. 네. 네. 그 협동조합의 강점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협동조합의 힘을 저는 너무 강하게 예. 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 협동조합 저보다도 한참 선배님 같아요. 2014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이미 그 IT 서비스 협동조합 네. 이사장으로. 네네. 그게 전국적 네트워크인가요? 아니면 지금 그 IT 서비스 협동조합은 안양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있고, 거고요. 네, 예. 아까 이제 좀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전국적인 협동조합은 또 다른 협동조합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 IT 연합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또 다른 겁니다. IT 연합 협동조합. 예,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주도하고 만들어도 2개 이상의 협동조합에서 이사장을 또 못 맡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인 손해를 보실 것 같은데. 협동조합 구조상 그 손해라는 말은 있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네네. 예. 협동조합 이사장이나 어떤 직함들은 네. 자기의 역할뿐이지 예. 거기에 무슨 어떤 권한이라기보다 권리가 부여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협동조합 안에서의 그런 뭐 이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직함들, 이사라는 직함들은 자기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역할을 주는 것이지 예. 그걸 가지고 뭘 하라 그래서 욕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네. 이사장이 골 때리는 사람이 생기면 네. 정말 피곤합니다. 저한테 지금 컨설팅 하나 들어온 것 중에 이사장이 회의도 소집도 안 하고요. 돈 혼자 자기 다 쓰고 있고 협동조합인데 네. 그런 사람 하나 걸리면 아주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협동조합들이 사실은 이 생태계 우리는 이제 그걸 협동조합 생태계의 특성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데기 무서워서 뭐 장 못 담근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요? 네. 이런 비유가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아주 건실한 협동조합, 잘 운영하고 있는 협동조합 안에도 또다시 그런 그 협동조합의 어떤 그 제도의 어떤 그 문제점들, 그러니까 여백이라고 하는 부분을 활용해서 본인이 협동조합의 어떤 그 정체성에 걸맞지 않는 그런 것들을 취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협동조합이 성장해가는 과정 중에 하나의 일뿐이지 그것을 너무 크게 걱정스럽게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네. 그 협동조합에 대한 마인드도 확실하시고 아주.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그 IT 협동조합, IT 서비스 협동조합, 네네. 맨 처음에 그게 지금 14년이니까 6, 7년 정도 네, 그렇습니다. 흐르고 있는데 초창기 때하고 지금으로 보면 네. 어떤가요, 시장 상황이? 지금 뭐 현재 사실은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이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맥락으로 봐서는 사실은 초창기보다는 점점 성장하고 있다. 미세하지만 성장하고 있는 걸 느끼는 거거든요. 예.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컴퓨터 쪽에 관련된 유지보수에 관련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은 사실은 제가 이제 IT 쪽 처음에 이제 컴퓨터 공학 관련된 일을 이제 전공을 해서 사실 교육 쪽에 관심이 많아서 컴퓨터 학원을 운영을 했고 초창기에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학원을 운영하면서 그 수강생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기업체 임직원들이 저희 수강생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 기업에 관련된 부분 궁금한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그래서 이제 그 해결점도 찾아주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또 어느 정도 학원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쪽에 또 이게 학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쪽에 유지보수에 관련된 기업들을 관리해주는 일들도 하나의 큰 역할이겠다 싶어서 제가 사업을 2005년도 정도 됐어요. 전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체 유지보수 관련된 일을 진행을 하다 보니 거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냐면 저는 단순히 컴퓨터 관련된 컴퓨터만 관리해주고 하는 일을 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컴퓨터에 붙어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네트워킹 또 어떤 사람들은 하다 보니까 기업이 형편이 어려우니 컴퓨터를 좀 렌탈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이것을 또 혼자 컨트롤하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을 토탈적으로 서비스를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의해서 사실은 이 IT 서비스 협동조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면서 IT 서비스 협동조합은 사업자들의 협동조합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 컴퓨터 가게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모여서 사장님들이 모여서 그 조금씩 출자를 해가지고 만든 협동조합. 개인 사업들 다 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 협동조합에서 공동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 이게 좀 잘 돼야 살아남는데. 그게 사람들마다 또 자기 개인 사업도 좀 뭐 잘 해야 되니까 이게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좀 없었나요? 사실은 처음에 이 협동조합을 설립을 할 때 이 협동조합이 뭔지도 잘 모르고 저만 그 정보를 가지고 이거 같이 공동으로 하는 어떤 그 사업을 수주하겠다라는 생각에 진행을 했는데 그 조합원들이 이 협동조합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해를 못하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그래서 학습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정도의 처음에 초창기 시작할 때는 일주일에 2번 정도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저녁에 모이고 한 번은 새벽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협동조합 관련 책도 보면서 계속 공부를 해가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독학으로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 거 서로 공부해가면서 논의해가면서 이제 맞춰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그 갈등이 생겨서 그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도 그 갈등들이 최소화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다른 데하고 좀 달라서 자 홈페이지 하는 업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컴퓨터 전문적으로 하는 제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네트워킹하고 CCTV 하는 업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사무기기 렌탈하는 업체 들어가 있고 이렇게 각자가 모여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더 낫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처음 시작부터
똑같은 동종 업종이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네. 거기에서 그 일에 대한 분배 부분이 네. 문제가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예. 시작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네. 생각에 처음 시작은 그렇게 다른 예, 같은 업종에서 다른 부분들을 모아서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된 겁니다. 그게 정말 시너지 효과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초창기부터도 뭐 큰 갈등은 없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갈등은 없었습니다. 네, 네. 아이고. 처음부터 성공할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출발하셨어요. 예, 그 뒤로 네네. 바로 그 뒤로는 아닌지 모르겠고 제가 최근에 뵀을 때는 협동조합의 거물이라고 표현할 게 한 게 제가 예. 경기도 협동조합 협의회 공동 대표를 맡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예. 그 사실은 이제 경기도 협동조합 그 공동대표는 네. 사실 이제 지역에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제가 처음에 네. 협동조합을 IT 서비스 협동조합을 이제 만들어서 협동조합 간의 협동이 중요하다는 걸 이미 이제 공부를 학습을 통해서 알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안양에 있는 저희 지역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동조합 협의회. 네, 그래서 지역 협의회에 가입을 했고 네, 네. 거기 지역 협의회에 가입을 해서 활동하는 도중에 저한테 또 우연치 않게 운영위원장 자리가 저한테 왔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그 운영위원장 역할을 하면서 네. 하다 보니 자 지역에서 경기도 단위로 또 하나가 올라가서 또 같이 경기도 협동조합 협의회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제가 하는 것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안양시 협동조합 협의회에서 경기도 협동조합 협의회로 올라가서 처음에는 이제 그냥 회원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회원사에 이제 대표로 가서 활동을 하다가 어느 정도 지나서 제가 그 홍보위원장 어차피 컴퓨터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보고 홍보위원장 역할을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홍보위원장 역할을 하면서 진행을 하다가 31개 시군에 있는 협동조합에 관련된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는데 그 제 역량이 부족했는지 아주 뭐 급격히 성장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정보를 취합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번에 2020년도에 저희가 그 협동조합 그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총회를 거쳐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대표를 원래 이제 1인 체제의 대표를 두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1년 정도는 공동대표제를 운영을 해보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0년도 들어서면서 이제 5명의 공동대표제를 주면서 제가 이제 안양에 안양, 군포, 의왕, 가천, 그 다음에 성남까지 같이 이렇게 맡아서 운영을 하는 운영이라기보다는 이제 책임지고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대표를 맡게 됐습니다. 성남까지는 좀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뭐 너무 큰 땅을 먹은 것 같은데 거기는? 성남에도 협동조합 하시는 분도 꽤 많은데? 꽤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같이 협조를 해주니까 더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같이 광역 단위를 이렇게 권역으로 묶은 거예요. 5개의 권역으로. 그래서 뭐 남양주 권역에 있고 그다음에 의정부 쪽, 그다음에 여기 수원 영역, 그다음에 뭐 평택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묶어가지고 아니면 부천 뭐 이렇게 묶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회는 정책도 좀 생산하고 공동의 사업도 좀 제안도 하고 도를 상대로 좀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그렇게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견도 제시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제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저희는 또 그 안에 2020년도에는 진행을 하면서 경기도 협동조합 연구소를 저희 협의회 안에 뒀습니다. 지금 초대 그 소장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그 운영위원장을 하시던 주영덕 운영위원장님이 지금 저 초대 소장님으로 지금 해서 지금 뭐 준비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협동조합이 규모가 커지면 자체 내에 연구소, 그 교육 센터 이런 걸 두죠. 네, 그렇습니다. 그 연구 기능이 없으면 사실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서도 R&D 부분이 핵심들이 거기 들어가서 그런 걸 다 연구하고 사실은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협의회에서도 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 연구소. 네, 이제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작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큰 성과는 없지만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하기 위한 계획을 다 짜서 지금 하나씩 실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몬드라곤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성장해서 결국은 대학까지 간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경기도에서 협동조합 대학 하나 만든다 생각하고
예, 그런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겪었던 그 유럽의 약간 좋은 사례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을 저희 한국화 시켜서 네. 자리를 잡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그 현장에 있는 협의회들의 활동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대단하신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잠깐 나왔던 IT 연합협동조합 네, 이 그렇습니다. 얘기로 좀 넘어가면 네. 지금 그 현재 그 한국 IT 연합 협동조합에서는 제가 지금 부이사장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것을 만들게 된 계기는 네. 처음에 이제 그 컴퓨터 쪽에 관련된 그 개인들 상대로 하던 그 업체들이 개인을 상대로 하던 조그만 그 한두 명 정도만 데리고 있던 그 운영하던 어떤 네. 그 자그마한 업체들의 사장님들이 네. 사실은 그 시장에서 계속 이제 문을 닫고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컴퓨터 쪽이 어디로 넘어왔냐면 스마트폰으로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예. 컴퓨터 사용자가 급격히 감소를 하면서 예. 사실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네에 가서 컴퓨터 지금도 가게라고 하기는 하지만 네, 네. 컴퓨터 수리점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 그런 분들을 하고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네, 발견한 것이 네. 뭐냐면 렌탈이라는 것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한 7명이서 예. 용산에서 모였습니다. 한번. 네, 그래서 네. 자 우리 한번 이 렌탈 사업을 한번 본격적으로 가동을 해보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컴퓨터나 노트북이나 이런 거를 네. 빌려주는 사업.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트북을 렌탈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이제 노트북을? 시작을 해보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지금 보통 한번 렌탈을 하려면 한두 대 렌탈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한번 기업들 나갈 때는 몇백 대씩 나갈 때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오더들을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제가 몇백 대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지. 나도 사야 되는 거지. 네, 예. 그리고 또 홍보를 하는데 개인이 홍보를 하려면 SNS 같은 데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이 홍보해서 블로그 네. 같은 게 상위 랭킹으로 올라가는 데 또 한계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공동 홍보하고 네. 그다음에 그 물품들을 공동으로 좀 나눠서 예, 저희가 예.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하면 대량의 렌탈도 우리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사장님들이 쫙 모이면 네. 다 모으면 뭐 몇백 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해서 처음에 이제 몇 수십 대짜리도 하기 사실은 그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불안했던 거예요. 왜? 없으니까. 네. 그걸 하고 싶은데 없으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들어오면 무조건 내가 다 받습니다. 예. 네. 다 소화할 수 있는 할수 역량들을 있으니까.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조합에서 조합 자체적으로 자산을 또 많이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몇백 대 정도를 확보를 했어요. 지금 몇백 대라고는 좀 과하긴 하지만 한 150대 정도는 저희들이 그 정도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중소기업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런 거에 비하면 뭐 저희는 아직 세 발의 피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대기업들이 볼 때는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데 네.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을 공동 자산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것을 가지고 사실은 개인이 렌탈을 하면서 저희 협동조합에서 렌탈을 해가는 거예요. 네, 근데 저희 네, 협동조합은 저렴하게 렌탈을 해주고 예. 자기 기업에서는 또 소비자한테 렌탈을 약간의 한단 말이죠. 마진을 붙여서? 그렇죠. 예. 그래서 협동조합이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만들어지고 예. 개인은 개인대로 또 저렴하게 받으니까 자기 네, 수익도 네. 생기고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윈윈하는 모델이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예. 네네. 지금 컴퓨터 문외한인데도 이해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저는 성장을 하는 단계에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이것이 렌탈이 단순히 컴퓨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 사실은 사무용 가구도 지금 조금씩 저희가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VR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교육용 로봇이라든가 이런 예. 것들도 사실은 렌탈을 해가면서 전시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거의 문어발 아니에요, 이거? 문어발이 아니라 연관된 것들을 하는 거니까요. 저희 전문가들이 협동조합 안에는 전문가가 들어오면 네, 그 영역을 계속 확장할 수 있는 사업을 확장을 해서 그게 협동조합의 강점 아니겠습니까? 예. 네.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템만 있으면 그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분을 조합으로 가입을 시켜서 네. 그분이 그 사업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도와주는 거죠. 예. 그래서 같이 성장을 하는 게 바로 협동조합 아니겠습니까? 예. 네네. 우리 이제 이성민 PD님도 드론의 전문가셔요. 네, 웬만한 네. 촬영에 드론 다 활용하고 계시고. 네네. 네. 그런데 드론은 저는 잘 모르지만 네.
그 로봇. 네네. 근데 그것도 모르지만 지난번에 만났을 때 말씀 들어보니까 네네. 뭐 협동조합 컨설턴트 교육 이런 거 막 다니시면서 네. 로봇 데리고 다니신다면서요? 아, 지금은 데리고 다니게 제가 그 당시에 제가 그게 이제 목표라고?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예. 사실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제 보조 로봇, 티칭 보조 로봇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선생님들이 교육을 할 때 네. 사실 PC를 활용해 가지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이거 다 찾아서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데리고 다니는 로봇이 충분히 다 할 수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그 이사장님이 짜는 거예요? 그렇죠. 세팅을 해서 넣어놓으면 얘가 로봇이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할 수 있게끔 만드는데 아직 저희가 그게 이제 그 시험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니고 저희들도 지금 그런 것들이 시장에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미래를 보고 계속 개발을 하는 쪽으로 그렇죠. 조합해서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인공지능이 웬만한 실력 있는 아주 정말 천재 같은 선생님보다는 나을 거 아니에요. 그 로봇 잘만 만들어 놓으면 네. 알파고가 이제 이세돌 이기듯이. 네.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아무리 로봇이 아무리 제대한 대로 잘한다 해도 제가 봐서는 사람만은 못할 겁니다. 그래요? 네,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사람이 길을 들여서 많이 움직이는 것이지 저희 사람만큼 사람을 대체할 만한 로봇이 이 세상에 존재할 것이다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는 편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는 그렇겠죠. 저희를 이제 보조해 줄 수 있는 우리 인간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것이 로봇이지 이것을 대체한다라는 생각은 저는 조금 좀 먼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웬만한 근데 그 제조업 회사에서 로봇을 사용할 때는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하는 로봇이잖아요, 대부분.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실업 문제가 되고 거기까지 그건 너무 나가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하여간 로봇까지 해서 이제 렌탈 직접 그 프로그램을 제작도 하고 그걸 렌탈도 하고 하는 이런 사업까지 키워나가시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는 나중에 저희 같은 조합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미래의 먹거리, 비즈니스 모델을 협동조합 차원에서는 계속 개발을 하고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협동조합이 살아남을 수 있고 또 존재하는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협동조합이 저희 수명보다 인간보다 협동조합 충분히 더 오랜 세월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요? 보시면 분들하고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00년 이상을 가는 이유가 그 100년 이상 산 사람 처음에 그 협동조합 만들 때 아마 계셨던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걸요. 그렇죠. 지금 다 들어가셨죠. 네네. 그런데 저희도 그런 협동조합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에서 필요한 그런 미래지향적인 협동조합을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한 가지만 여쭙고요. 렌탈 사업의 지금 주 고객이 전에 뵀을 때 말씀 듣기로는 이제 학교나 회사나 이런 데서 비대면 사회가 되어가면서 코로나 때문에 그 화상 회의를 하거나 뭐 이렇게 교육도 그런 식으로 하고 뭐 이런 줌 같은 뭐 프로그램 이용도 하고 해서 그런 거를 할 때 한 가정에서도 여러 개의 노트북이 필요하기도 하고 학교에서도 대량으로 필요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렌탈 사업이 활성화된다. 예, 맞습니다. 그게 협동조합의 강점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에는 아주 그 유망 사업.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아픔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실은 지금 사회가 아픈데 거기서 저희들은 또 웃는 모습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래도 조금 저희들이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조금 벌어서 저희들이 조금 취하니 이거를 조금이라도 좀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요즘에 사실은 이제 시작을 하긴 했지만 한 달에 그래도 저희들 협동조합에서 한 두 세트 정도의 컴퓨터들을 필요한 곳에 저희가 이제 그 사회공헌 사업 차원에서 제공을 하는 걸로 무상으로 저희는 제공을 하고 이제 기증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노트북 2대씩? 네, 2세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중고 아니고? 아니, 노트북이 아니라 본체. 모니터도 큰 걸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노트북이 필요한 곳에는 노트북을 또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사업적으로 협동조합에서 막 대부분 올망졸망하고 문 닫고 이러는 데도 많은데 이렇게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해나가고 계신 모습 보니까 저도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 협동조합의 성장이라는 것은 이게 사실은 우리가 협동조합이 진가가 어떤 건지만 알면 이게 성장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성장할 수 있는 거에 관련된 희망을 가지고 간다라면 제가 보기에는 협동조합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시는 이제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도 사실은 그것을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서로 모여서 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협동조합 안에서 하는 것들은 뭐냐면 사회 문제를 미처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아니면 사회에서 자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협동조합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같이 간다라면 충분히 더 성장하고 그 협동조합을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자긍심도 심어줄 수 있고 단순히 개인의 어떤 그 사리 이윤을 추기 위한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한 비즈니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성장 가도는 더 커질 거라고 좀 보는 거죠. 네네. 물론 개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도 물론 부정적으로 보면요, 뭐 사리사욕일 수 있지만 가족 식구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니까 그것도 의미는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업이죠. 그런데 협동조합은 정말 나만이 아닌 남들도 같이 생각하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그 의미가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위기 때 강하고.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여쭤볼 준비한 질문이 여기까지고요. 혹시 안 물어봐서 잘 못한 얘기 있으면. 지금 사실은 그 경기도에서 제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기도에는 사회적 경제 단체가 5개가 있습니다. 경기도 광역 단위 단체가 그게 이제 협동조합 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들이 모여 있는 사회적 기업 협의회, 그다음에 마을 기업들이 모여 있는 마을 기업 협의회, 그다음에 자활 기업 협회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협회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조직들이 같이 모여서 어떤 그 제대로 된 어떤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실체를 하나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뭐냐면 경기도 사회적 경제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그 협동조합에 제가 경기도 협동조합 협의회에서 각 단체에서 2명씩 파견을 내보냈어요. 그 중에 제가 이제 협동조합 협의회에서는 저하고 남양주에서 대표로 계시는 우리 김정원 대표님께서 같이 이제 동참을 해서 저기 들어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게 이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사실은 이제 수원 권성구에 있는 서둔동에 있는 그 경기도 기숙사라는 걸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탁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기숙사라는 것은 경기도에서 사실은 서울대학교하고 같이 경기도에서는 비용을 지불하고 서울대학교에서는 그 건물과 땅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리모델링을 해서 그 수탁 운영을 기숙사를 운영을 하는데 그 수탁 운영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참여를 해서 받아서 그것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지금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보금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처음 듣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경기도와 서울대학교가 하는 사업을 위탁받아서 맞습니다. 협동조합 아까 얘기했던 5개 기관이 출자해서 만든 협동조합. 맞습니다. 각계 있는 5개의 단체가 출자를 해서 같이 사회적 경제에서 진짜 한번 제대로 된 어떤 가치 실현을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그 협동조합이고 현재 사실은 거기 입사생들은 줄을 섰는 상태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데 이제 아무나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회에서 조금 도움이 필요한 자녀들 아니면 거리가 너무 먼 대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꼭 지금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위주로 해주고 있고 입사 비용을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월 20만 원에 저기 식사까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도 없고요? 보증금은 20만 원입니다. 보증금이 20만 원? 네. 월 20만 원? 네. 보증금 20만 원에 월 20만 원으로 그 자취하는 것보다도 훨씬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학생들 자취하려고 그러면 뭐 20만 원 가지고 먹고 자고 이건 말도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움이 필요한 도움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면 사실은 그 여러 가지 그 필요한 곳에 제대로 된 일들을 역할을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것도 협동조합의 하나의 역할이라고 보는 거니까. 그러네요. 그 대상이 다 서울대생들이에요? 서울대생이 아니라 경기권역에 있는 대학생들은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근교에 있는 수원에서도 수원대학교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좀 많이 오고 있고, 그다음에 안양에서도 뭐 성결대, 뭐 안양대 이런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교통이라든가 처음에 설립을 했을 때 거기가 교통편이 좀 불편해서 네. 또 수원 쪽에서 또 도움을 줘서 거기다 버스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해서 버스 정류장을 조금 더 인접하게 하고 그다음에 네. 그 주변을 환경 개선을 해서 학생들이 어떤 통학을 하거나 네. 아니면 그 주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안에도 또 시설도 상당히 괜찮게 꾸미기도 하고 해서 그 네. 주변에 있는 인근 주민들도 거기를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아.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요즘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그 뭐 먹고 살고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뭐 이러는 것보다도 어떻게든 학비 마련하고 뭐 월세 마련하고 이러느라고 알바 뛰고 막 난리 피는 애들이 그것 때문에 사실은 공부는 제대로 못하고 예, 맞습니다. 그런 게 많은데 그런 큰 도움을 주고 계신 거네요. 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이제 학생들 중에 일부는 또 그 아르바이트라 그러잖아요. 아르바이트는 학생들이 필요한 곳에 저희들이 그 학생들이 알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또 제공도 해주고. 예, 주선도 해주고 예, 예. 또 좋은 곳에 또 주선하려고 또 노력들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고맙습니다. 이게 마냥 들어도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지루해 하시니까 네, 네. 오늘 요 정도까지 해서 그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우, 네. 아쉬우시더라도 네. 다음 기회를 노리고. 예, 예. 자, 지금까지 IT 연합협동조합도 만드신 IT 서비스 협동조합 유선태 이사장, 경기도 협동조합 협의회 공동 대표님이 주셨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이 사랑입니다. 사랑해 주세요. 널리 공유도 해 주시고요.